뭔가 깊은 걸 배운 것 같아. 나무를 생각할 때는 주변의 나무와 땅도 본다. 그러면 숲 전체를 의식하게 된다. 숲의 목소리는 그럴 때 들려온다. 그러면 자신을 생각할 때 주변 사람도 생각하면 세계를 의식하게 되는 건가? 언젠가 세계의 목소리가 들리는 날이 오면 나는 버킷리스트에 뭘 적게 될까? 오늘 뭘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 존 백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필입니다. 지난주부터 2024년 새해를 맞아서 나누고 싶은 생각과 작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지가 준비해온 작품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놀랐던 거는 오지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다. 이거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거 거의 처음 아닌가요, 애니메이션? 나만 하는 줄 알았다. 저도 볼 줄 알아요. 좋은 작품이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네. 그리고 저는 아예 이 내용이나 어떤 컨셉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는 이 대사가 애니메이션에 나온다고? 애니메이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무시 발언은 아니고 제가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뭔가 독백 같은 느낌이잖아요. 생각을 나누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까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저는 애니메이션 많이 보지만 네. 뭔가 이제 이런 대사들이 약간 좀 자의식이 투영된 대사들이 애니메이션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소년 나오긴 만화적인 네, 이런 그렇죠. 모먼트. 또 그런 게 좋을 때가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좀 보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저는 버킷리스트랑 연결되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끝에. 왜 갑자기 버킷리스트지? 사실 내가 눈앞의 현실, 그러니까 나무만 볼 때랑 주변 환경까지 다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로 왜냐면 포인트죠. 맞아요. 세계평화 이런 걸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단 말이지. 그렇죠? 음. 보통 버킷리스트는 나의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또 이 애니메이션이 좀비 소재라는 건 디스토피아 배경이라는 건데 깊은 걸 배웠다? 이거 성장 코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있죠. 버킷리스트를 말한다는 점에서 꿈에 대한 얘기죠. 디스토피아 성장 꿈이면 이건 다 내 버튼이다. 벌써부터 취향 저격. 이거 당했다 벌써. 이미 눌렸어. 찜해야겠다. 내가 있는 세계가 어딘지 알게 되면 버킷리스트가 바뀌게 되나? 뭔가 이 포인트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사실 되게 중요한 소재라서 뽑아왔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보통 버킷리스트는 소소하거든요. 뭐 그렇지. 먹어보기, 어디 가보기. 근데 세계를 의식해서 쓰는 버킷리스트로 확장된다는 게 이 만화에서도 전환점 같은 모먼트에 나왔던 주인공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존 백, 오지가 준비해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좀백? 이상할 수 있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좀은 좀비의 좀자고 네. 백은 숫자 100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비 그리고 백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 제목인데 이 책이 원래는 만화책 원작이고 현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영화로 실사화된 있어요. 영화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안 보는 게 좋죠? 보통은 네, 보편적으로는 애니메이션 평이 더 좋긴 한데 저도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선택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제가 덕PD가 아닌데 뜬금없이 애니메이션을 갑자기 제 손으로 뜬금없이 골라서 봤다는 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줄거리에 약간 확 끌렸어요. 한 줄 줄거리가 막 과로로 시달리는 직장인이 좀비가 창궐한 도시에서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며 겪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 클릭을 안 해, 그러니까 적어도 슬프다. 클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클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기쁜데 없더라고요. 슬프다. 네. 그래서 설정 자체는 사실 이게 큰 틀에서는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안에서 분명히 예상 가능한 어떤 요소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좀 제가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새해를 열면서 한번 추천해볼 만해서 들고 왔는데요. 네. 우선 줄거리를 먼저 요약을 해보면 주인공은 텐도 아키라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사실 24살 직장인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군대 때문에 남자가 24살에 보통 직장 생활을 안 그렇죠. 하는데 되게 빠르게 시작했네요. 배경이 또 일본인 만큼 젊은 직장인인데
소위 이제 작품에서는 블라쿠 기업이라 그래요. 블랙 기업. 블랙 기업. 악덕 기업에서 갑질 기업이죠, 한국식으로. 여러 과로, 박봉, 그리고 상사의 폭언, 여러 가지 회사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한참 시달리면서 기가 쪽쪽 빨리고 있는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근데 막 집에서 거의 막 무기력해가지고 집도 치우지도 못하고 정말 며칠씩 회사에서 철야를 하면서 초과근무 수당 못 받고 얼굴에 막 다크서클이 이만큼 껴가지고 점점 이 사람의 어떤 영혼이 막 빨려 나가는 상태예요, 거의. 그렇게 하루하루를 거의 버티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제 아침에 이제 하는데, 경비실에 이제 밀린 자전거 무슨 보관세를 늦어가지고 보관료를 내러 경비실에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웃 주민을 뜯어먹고 있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보니까 도쿄 한복판에 이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이미 좀비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좀비가 이제 이 아키라를 주인공을 발견했으니까 달려오겠죠, 먹으려고. 근데 막 쫓기면서 정말 제 생각에는 이 작품의 압권인 장면이 시작되는데, 이 주인공이 달리면서 그동안은 흑백이고 정말 어두웠던 이 화면이 알록달록 총 천연색으로 조금씩 바뀌어? 색깔을 되찾으면서 도파민이 돌기 시작했네. 정말 세상이 막 아름다워지면서 좀비한테 생명력을 쫓기는데. 막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시점에서는 혹시 설마 어쩌면 오늘 출근 안 해도 안 되나? 해도 돼. 그러니까 그래서 좀비보다 무서운 회사. 생각해요. 얼마나 이 주인공의 시점에서는 이 좀비가 막 뛰어다니는 이 세상, 이 디스토피아가 그만큼 너무 아름답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 시점에서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좀비 영화에서는 사실 피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뻘겋게 묘사가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상징적인 건지 모르지만 계속 분홍색, 연두색, 파란색 이런 알록달록 정말 동화적인 색채로 좀비들의 몸이 얼룩져 있고, 이 주인공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정말 거의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휴가를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되게 반대네요. 원래 좀비 영화 보면은 그 전에 평화롭게 잘 살다가 좀비가 창궐하면서 막 그렇죠. 흑백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일상이 정반대. 막 박살이 나면서 네. 파괴되는데, 이건 술래잡기를 시작했네요. 이거는 거의 시작부터 즐겁게. 달려가면서 네. 깨르르 깨르르 하면서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어쩔 수 없는 휴식을 맞이하게 된 이제 아키라, 이렇게 작품은 시작을 하는데, 막 집에서 막 집에 오랜만에 밀린 청소도 하고 막 다 깨어나게 씻고 드디어 이제 깨어난 기분으로 캔맥주를 딱 꺼내려고 그러는데 냉장고 캔맥주가 떨어졌네. 그래서 어떻게 어떡해. 또 열심히 가요. 좀비를 막 해치고 열심히 편의점에 가서 실수하면 영업을 해. 막 맥주를 막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제 장사는 안 하지만 가서 이제 사냥하듯이. 네. 보통 생존물에서도 마트 채집이죠? 털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맥주를 한 잔 딱 사서 먹으면서 생각에 빠지는 거죠. 이제 밖에를 보니까 거의 개판이 났고 할 게 없는 거야. 게 회사만 없지. 다니던 직장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휴일이 오면 사실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마침 가져온 수첩이랑 볼펜으로 좀비가 되기 전에 하고 싶은 100가지 리스트를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어차피 좀비가 될 것 같으니. 언제 내가 좀비가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소소하게 시작을 해요. 정말 대낮부터 캔맥주 마시기, 뭐 그냥 집에서 뭐 쉬기, 휴가 만끽하기, 뭐 이런 막 진짜 소소한 거예요. 막 오토바이 면허 따기, 뭐 스튜어디스랑 미팅하기, 막 큰 TV 놓고 게임하기, 막 정말 이런 소소하다면 소소한 이런 거창하지 않은 자기가 평소 하고 싶었던 그런 버킷리스트를 채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는 방송의 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쉰다. 우리 회사만 쉬는 날. 그렇지, 그렇지. 다 쉬는 날은 의미가 없잖아요. 방송국만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은 사람이 많아서 어디 가나 똑같고, 방송의 날이나 아니면 나만 연차낸 날, 휴가죠. 대낮에 딱 집에 있을 때 딱 이 기분이거든요. 세상은 뭔가 변함없이 뭔가 분주한데 나 혼자 뭔가를 이제 쉬어야 되는데 할 줄을 모르겠는. 여러분이라면 회사를 만약에 갑자기 안 가도 돼. 근데 좀 여유 있게 원하는 기간만큼 그렇지. 뭘 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생계나 연차 회사 그런 거 말고 말고. 그런 거 말고 길게 좀 쉴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쉴 수 있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사실 코로나 같은 게 약간 이랬는데 약간 그렇죠. 안 아픈 코로나가 약간 이런 그렇죠, 거였잖아, 그렇죠. 사람들한테. 지금은 좀 다르죠. 이거 좀비가 창궐하는 그건 옵션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좀 열어놨는데. 열어놨죠. 어떠세요? 일단 상상은 해보자고.
상상을 너무 제가 엄청 크게 해와가지고 행복했구나.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좀비가 창궐한 상태면 내 꿈을 못 이루겠는데 그건 버리고 그런 합시다. 연간 네. 계획을 거의 네. 들고 오셨네요. 만약에 애니잖아, 애. 저는 1년 동안 회사를 안 가게 된다면 일단 들기름 막국수 집을 차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들기름 네, 막국수 사업자 명은 야, 제명으로 일하지 하지 말라고. 않고 진짜 크다. 그냥 사업자명 뭔데? 책띠 막국수야? 저는 그래도 회사에 어. 이렇게 넣어져 있으니까 제 명의 말고 어. 다른 사람 명의로 남편 명의로. 아, 네. 들기름 막국수. 막국수집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도자기를 빚어서 도자기. 네, 막국수집에 이제 뭐 잔 같은 것도 넣어놓고 이건 나쁘지 않은데? 대박이다. 그래. 오, 낭만이야. 넣고 이런 것도 팔아요. 오. 근데 더 꿈을 꿔보면 여기가 한국이 아니야. 그래서 발리나 발리. 태국, 뭐 일본 요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런 데서 와. 1층짜리 약간 집 생각해 보세요. 거의 사업계에서 1층짜리 아. 넓은 집인데 마당이 있고 하나의 다른 독채에는 도자기 빚는 데가 따로 있죠. 어.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 어떡해, 나도 어떡해. 이렇게 어떡하냐. 꾸는 거구나. 어. 회사 쉬면 뭐하지? 답은 그렇지. 이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쉬면은 일단은 우리가 무슨 거주 공간이라든지 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일과가 맞아요. 흘러가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일단 사는 곳과 눈 뜨면 하는 일이 바뀌어야 바뀌어야지. 된다. 맞아요. 그러려면 해외로 나가야 되고 다른 뭔가 내가 취미를 붙일 수 있는 와. 일과를 채워나가야 된다. 이 대충 준비한 게 아니라 진심이네. 너무 진심으로 어. 준비를 이 했습니다. 정도면 언젠가 할 수도 있을 것 이거 같아. 언젠가는. 사장님한테 말해서 잘라달라고 한번. 무슨 제가 소리예요? 잘라주세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회사만 없어지면 이룰 수 있는 꿈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쉽지 않네. 좀비가 창궐하면 불가능해서. 아이, 그건 그렇지. 네. 저는 좀 사실 진짜 전 부고기사 쓰려고 그랬어요. 그냥. 왜 이렇게 소박해? 나는 더 소박해 이거보다. 저는 좀 크게 나서 어차피 뭐 밖에 나가서 뭐 돌아다닐 거는 좀 그거는 한두 번이고 그냥 시간 있을 때 제일 우선순위 밀렸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보자. 그게 부고기. 제가 옛날에는 막 버킷리스트에 막 만두 10,000개 먹기 이런 거 써놓고 그랬었어요. 뭐야 이게. 살면서 만두 10,000개 먹기. 차력시오. 막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글 쓰는 걸 상상했거든요. 보통 글 쓴다는 거 마음 여유가 없으면 잘 안 되니까 부고기사 써보고 제가 드라마 시나리오를 써보는 게 꿈이에요. 그런 거 하고 싶지. 그런 걸 이제 무용한 일. 어차피 드라마가 안 돼도 아무 그렇지, 문제 그렇지.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진짜 오, 단순하게 돈이 생각했는데 1도 안 드네요. 지금도 집에 할 수 있어. 좀비가 창궐해도 할 수 있어. 지금도 코로나 걸리면 할 수 있어. 그렇죠. 휴가만 내면 할 수 있네. 저는 사실 이거 질문 딱 보던 다음에 생각했던 게 나도 사실 약간 일을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회사를 안 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 새로운 나의 꿈을 펼친다기보다는 지금 여기 묶여 있으니까 못한 일을 막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막 어디 가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뭐 취재를 뭘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근데 그런 거 말고 일이잖아요. 일이잖아. 회사 뺐어. 빼고 생각했던 거는 평소에 못 하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 그렇지. 내가 회사에 가야 되고 회사 때문에 묶여 못하는 있으니까 거야. 못 하는 오. 거잖아.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인보를 하고 싶어요. 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맞네. 내가 1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니까 이제 평생 키우진 못할 거고. 근데 이제 애들이 입양 가기 전에 잠깐씩 이제 임시 보호하는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와. 사실 지금처럼 매일 출근하는 상황에서 못하죠. 못해요. 못하죠. 못하고 애도 케어가 필요하니까 그걸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 조금씩 남는 시간에는 뭔가 예체능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 몸을 쓰는 거. 몸을 쓰는 거. 저 사실 작년에 춤 배우는 게 목표였는데 결국 한국밖에 못했고 배웠잖아요, 그래도. 힘들어. 근데 너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춤 배우러 가는 것도 너무 일인 거예요. 일이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좀 여유롭게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책디가 옛날에 받았던 보컬 트레이닝 같은 거 받아볼까? 약간 그 예체능의 세계에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못 사니까 진짜 평소에. 무용한 것. 돈을 어, 당장 벌어 돈이랑 관련 없는 없지만 거.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여러분 일들. 정말 소박하네요. 소박하죠? 와, 저도 좀 크게 생각하고 정말. 살아야겠다. 나 그래서 들으면서 뭐 지금 사업 계획서 내는 시간이었어? 나 진짜 반성했어. 지금 책디는 이거 들고 펀딩 받으러 가도 되겠어? 그래서요. 제가 예산 한번 들기름은 땄고. 직접 뽑습니다. 만두 만개 비할 게 아니네. 그렇습니다. 와. 네, 보통 즐겁네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상상만으로도 네. 너무 즐겁죠. 일단 한 1년 정도 내가 회사를 쉬어야 되고 갈 수도 없다. 그치. 이러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보통 저희는 이렇게 꿈을 펼치잖아요. 우리 책디처럼 다른 나라에서 뭘 하고. 사이즈가 좀 다른데 아무튼. 때로는 이런 우리 덕PD처럼 무용한 일, 당장 내 생계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뭔가 늘 해보고 싶었던 어떤 일들. 보통 우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좀비가 창궐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무용한 꿈들을 이제 다시 이루기 시작한다면 반대편에는 철저한 생존과 계획에 그렇지. 매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그쵸, 말이죠. 그쵸. 좀비가 끼어들면 그렇죠. 그럼요. 보통 디스토피아는 사실 생존형이 살아남죠. 신경 콘크리트 생각하고. 유토피아지. 그래서 이 작품의 두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이런 계획파, 생존파인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시즈카라는 여자 인물인데 어렸을 때부터 거의 감정이나 정 같은 거를 부모님에 의해서 가지지 않도록 성공을 위해서만 이렇게 훈련된 이런 사람이었던 기계다. 거예요. 그래서 막 좀비 창궐하자마자 막 주변 파악하고 막 좀비 영화를 레퍼런스 삼기 위해서 100편을 보고 막 그러면서 막 엑셀표를 켜가지고 막 뭘 적어요. 생수 확보, 뭐 건전지 확보부터 해가지고 막 적는데 그 리스트 제목은 뭐냐면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해 할 일 100가지. 인 거예요. 똑같이 좀 100이네. 리스트를 똑같이 적는데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좀비로부터 뭔가 공격당하지 않고 버텨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니까 이 주인공인 아키라랑은 아예 출발점과 방향이 모두 다른 그렇네. 인물인 거예요. 난 그쪽일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 아키라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은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이 같이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키라와 이 시즈카라는 인물이 우여곡절 끝에 한 팀이 돼서 같이 그렇지.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되고 또 제3의 인물은 이 아키라의 대학교 시절 그 럭비부였는데 럭비부 친구가 있어요. 절친한 친구. 이 친구도 비슷해요. 이제 아키라랑은 좀 반대로 승승장구하는 이제 사업가였던 거예요. 어떤 부동산 기업에서 이제 자기가 고객 유치하면서 돈을 잘 벌고 막 시계도 비싼 거 차고 막 아키라의 질투의 대상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도 사실 진짜 꿈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친구의 진짜 꿈은 코미디언이 되는 거예요. 남을 웃기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켄초인데 아키라가 이제 켄초를 어떻게 연락이 돼서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켄초도 진짜 꿈은 사실 이게 아니었어 하면서 같이 버킷리스트를 이뤄보자 하고 시즈카까지 이렇게 3인방이 뭉치게 됩니다. 이게 약간 리셋되는 거네요. 지금까지 삶이랑 별개로 앞으로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열린 거네, 그게. 그렇죠. 사실 당장 먹고 살 것도 걱정이고 이 사람들도 당연히 뭔가 생존을 위해서 뭐 캠핑카를 구하고 뭔가 이렇게 다 대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해봤던 거. 큰 TV도 막 전자상가에서 구해다가 막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고립된 승무원을 만나서 미팅도 해요. 진짜? 다 이루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리스트들이 하나씩 지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당탕탕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오는 아주 코믹하고 병맛스러운 재미들을 이제 즐기다 보면 이 팀 3인방 플러스 또 다른 인물들도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고향을 가게 돼요. 이 아키라의 고향으로. 왜냐면 부모님이 그 시골은 그 고속도로를 막아가지고 안전하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고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다 같이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고향으로 향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 또 고향에서 또 일어난 일들 이제 후반부를 이루고 있는데 감동이네. 그 과정에서 이 아키라는 그 버킷리스트가 점점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거에서 조금씩 확장돼가고 좀 변해가요. 그 과정들이 그려지면서 이 오늘의 오프닝 트리하우스를 만들어보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어떤 목수를 만나서 트리하우스를 지으면서 목수 아저씨한테 배운 어떤 깨달음을 표현한 게 오프닝이고 사실 이 작품이 좀비 디스토피아는 여러 장르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정교한 어떤 설정과 개연성이 중요한 작품은 사실 당연히 아니고 아니네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막 이상해요. 막 갑자기 좀비 상어도 나오고 좀 막 제 멋대로야. 근데 이제 디스토피아 상황에서 각 인물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키라처럼 좀비 되기 전에 할 일 100가지를 적은 또 다른 인물도 나오는데 거기는 하고 싶은 리스트가 다 마약, 총 쏴보기, 범죄 막 이런 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차피 다 망한 세상.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보겠어의 결과물이 180도 다른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평소 갖고 있던 어떤 생각, 태도에 따라서 아주 다른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서사 자체는 좀 단순한 어떤 설정이지만 내 스스로를 잃어버린 일상 자체가 곧 사실 좀비가 된 상황과 크게 다름없이 자기를 잃어버린 그 색채를 잃어버린 세상을 비유해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고 사실 저는 이거보다도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버킷리스트도 서버라테아 쓸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비가 창궐하기 전에 100개잖아요. 써볼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못 쓰잖아요. 한 20개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려면 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어렵죠. 날 잡고 하루 안에 앉아서 100개 못 채운다.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보자. 100개는 어떻게 쓰지?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렇게 쓰다가 막 제가 그때 50개도 어려워. 주인공도 처음엔 한 몇 개 못 적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한 팀이 된 이 시즈카라던가 켄초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같이 그 노트에 조금씩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이게 뭔지
내 일상에서 내가 잃어버렸지만 나한테 중요했던 것들은 뭔지 평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이걸 친구들이랑 나누다 보면 함께 뭔가 이 리스트를 채워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의 버킷리스트로. 그렇네. 우리도 얘기하다 함께 쓰는 보면 거지. 들기름 막국수 같은 건 생각도 못 했는데 도자기? 막 이러면서 옆에서 유리공예 하면 되잖아요. 전 고양이 키우고 만두도 먹고 옆에서 만두집도 하고. 그래서 좀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무용해 보일지라도 많이 해보는 게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프닝에서 숲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처음엔 사실 저도 절 위한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도 조금만 넓어져도 이제 내 가족을 위한 것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주변을 보고 또 세상을 의식하고 나면 버킷리스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내가 뿌리내리고 있는 이 상황이 또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 아키라도 처음에는 막 승무원 미팅 막 이런 걸 쓰다가 나중에는 효도하기 그다음에는 세상을 구하기까지 넓어져요. 그래. 버킷리스트가. 그래. 캔쳐도 막 뭐 해보기 뭐 해보기 하다가 세상에 뭔가 웃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웃음을 되찾아주겠다. 이렇게 조금씩 버킷리스트가 커져가는 걸 보게 되고 좀비물이 주는 기본적인 재미들 추격전 그리고 생존 게임 그리고 각 인물들의 서로 어떤 심리전 이런 것들이 분명히 1차적으로 재미있었고 그 과정에서 단순할지라도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재료들을 좀 미리 찾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새해 좀 추천할 만한 작품이었고 오프닝을 그래서 사실 버킷리스트라는 건 흔한 소재잖아요. 근데도 다시 또 가져온 게 갑자기 시간 나면 밥 해 먹을까? 냉장고를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양파가 썩어 있고 미리 컬리 시켜놨어야지. 없어요. 최소한 미리 재료를 모아놔야 되고 그렇지. 최소한 장보기 리스트라도 적어놔야 시간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나를 위한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버킷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나를 행복하게 한 재료를 미리미리 생각해놔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디는 지금 저거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지금 너무 도자기 구체적이라서 도자기 배우고 책디는 있다고. 지금 이미 다 준비됐어요. 아니 도자기 배우고 있다니까. 20년 후, 20년 후. 장도 다 봤어. 들기름도 어떻게 짜는지 요리만 안다고. 하면 태국인지 발리일지 결정만 하면 돼. 비행기 끄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해니만큼 지금 타이밍에는 좀 자신을 위한 이 리스트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좀백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클로징 코너인데 이번 주에 뭐 봤지? 네. 제가 본 거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웰컴 투 삼달리 보십니까? 핫하죠. 네, 요즘 드라마 트렌디한 드라마를 잘 네. 챙겨보시네요. 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기 삼다리가 여자 주인공이에요. 제주가 고향이거든요. 제주도에서. 근데 사진작가로 서울에서 성공을 합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서 다시 제주로 가서 자신을 찾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감정이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지금 화두가 외로움이야. 소개해드릴 그 작품이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예고까지?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맛보기로 가져와 봤는데 음. 서울에서 일단은 일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주변에 동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축하도 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지만 정말 찐친들은 다 제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울 때마다 서울에서는 그 감정을 어디서 푸냐? 서울에 있는 제주은행 앞에서 풀어요. 제주은행에 딱 앉아가지고 나 같았고 너도 혹시 여기에 되게 어울리지 않는데 서울에 웬 제주은행이랑 있어 그런 게. 하지만 그럼에도 너는 꿋꿋이 서 있구나. 나도 꿋꿋이 버티리 막 이러면서 그 앞에서 안쓰럽다. 외로움을 달래거든요. 근데 정말 힘든 일이 닥치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도망친 거잖아요, 약간. 그쵸. 극중에서는 갑질 논란을 휘말리면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제주로 오게 되는데 제주로 오면서 항상 나는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그 삼다리가 사실은 내 주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는 멀지만 제주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자기 자신의 그 기사도 찾아보는 친구도 발견하고 막 주변의 이웃들도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나마. 근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멀다고 해서 정서적 교감이 안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존 백에서는 주변의 나무들이 느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정서적 유대들이 내 주변에서 되게 단단하게 버티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지 그게 조금 더 외로움을 덜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요즘에 많이 지쳐있다. 내가 좀 외롭다. 라는 분들한테는 이 작품을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고향에 가야 되는 건가? 보다 보면은, 내가 나 정서적으로 서울 사람인데. 거리는 멀지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그렇죠. 보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추천해드립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직접 가서 뭔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막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달까? 약간 저는 방송 같은 거 하다가 지금 사실 리체콜릭스도 저희 시작한 지 4년, 만 4년 벌써요? 다 돼가거든요. 2020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5년 차예요. 근데 이거를 초창기에 내가 막 들어라 해가지고 듣고 있던 되게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근데 되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나 그거 아직도 잘 듣는다. 듣고 있다. 우와. 막 그래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티를 좀 내. 근데 나는 내 혼자가 입장에서는 아니었어. 사실 웃기지. 왜냐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피드백도 줘야 고마운데. 되고, 박수 그러니까. 쳐줘야 되고. 그럴 것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걸 확인할 때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삼달리 가봐야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었던. 남들이 아무리 어. 욕해도. 사실 그렇지. 내가 뒤돌기만 하면 있거든요. 있어, 내 있어, 뒤에. 있어. 근데 내가 몰랐을 뿐이지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사실 말 한마디 건네보면 내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지. 자꾸 잊어먹어요 그걸. 근데 맞아요. 욕심쟁이야 다. 근데 그런 거를 웰컴 투 거꾸로 삼달리. 말하면은 나도 좀 표현을 좀 하면 해야 좋겠다는 돼.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그쵸. 거꾸로 말하면. 그래, 뭔가 잭키 잘하고 그런 있어. 의지가 필요할 때 카톡 들어보면 보내고 이 좋겠다. 기사 봤다. 좋아요 눌렀다. 구독 눌렀다.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새해엔 서로 많이 해주도록. 그렇지, 해요. 그렇지. 덕 PD가 준비해온 것도 볼까요? 저는 고레 다이로카즈 감독의 영화 괴물을 들고 아이고, 왔습니다. 네. 이게 이번 주에 본 작품은 아닌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보시려면 지금 달려가셔야 돼요. 언제나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이게 언제 내려갈지 몰라요. 아, 개봉한 거는 11월 말이니까 몇 주 안 됐는데 이제 너무 작은 데서만 계속 상영을 하고 언제 이렇게 또 블록버스터 개봉은 밀릴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보시길 바란다. 내 마음으로 간단히 이제 소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에 대한 얘기를 앞에 오프닝 할 때 했는데 이 영화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눈앞에 나무만 보는 사람들 얘기예요. 눈앞에. 네, 눈앞에 나무만 보고 자기 앞에 주어진 환경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서 벌어진 일들. 숲을 보지 못하는 네, 숲을 보지 사람. 못합니다.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파트는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들을 다른 인물의 눈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진실은 하나예요. 이게 막 진실이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서로 아는 게 다른 거지. 해석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거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이 파트의 시선, 그러니까 중심 인물은 사월이라는 싱글맘이에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열심히 일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돼지의 뇌를 이식한 사람은 사람일까 돼지일까? 아들이 좀 뭔가 이상한데. 아들이 이상하죠. 그 뒤로 아들 행동이 막 이상해집니다. 화장실에서 집에 있는 가위로 자기 머리를 막 자르고 신발이 한쪽만 없어지고 집에 안 와서 찾아보니까 산속에 있는 터널에서 괴물은 누구일까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달리는 차에서 갑자기 문 열고 뛰어내립니다.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 영화인데? 공포 영화죠. 무서워. 되게 스릴러 같아요. 내 자식인데. 그쵸.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사오리가. 한 교사가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진상을 듣고 싶다 요청을 해요. 근데 교사들이 사과만 하고 진상을 안 알려줘. 대충 해. 그리고 뭔가. 근데 태도는 굉장히 예의가 바른 거죠. 억지로 또 그 당사자인 교사는 사과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당신 아들이 지금 뭔가 다른 걸 잘못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빡치지. 그래가지고 결국 폭발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우리가 작년에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그 교권, 그러니까요. 학부모 갑질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에 대한 영화인가 싶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그게 원조거든요. 그래서 몬스터 페어런트라는 말이 일본에 있어요. 영화 제목이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혹시 그 얘기인가? 진상이 괴물이 돼버린 학부모들. 그렇죠. 그런 건가 싶은데 이제 거기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로. 근데 파트 2로 넘어갔을 때 보여주는 시점은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 선생님. 그 당사자 선생님. 세 번째 파트에선 누구냐?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각각 같은 시간대의 사건을, 같은 경험은 아니죠.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약간 이 세 파트를 모두 보고 나면 우리 마음에 되게 여러 질문이 남아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 되게 스릴러 같고 약간 호러 같기도 하고 이상하잖아요. 뭐 혹시 수술 당했나 애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세 번째 파트까지 엔딩까지 다 보고 나면 이 영화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최대 반전인데 사람들이 제목이랑 이 앞부분 그 트레일러에 있는 이 앞부분만 보고 안 봐. 안 본데 무서운 건 줄 알고. 근데 이 영화 아름다운 영화예요, 진짜로. 어디가 아름답다는 거지? 끝까지 보면 아름다워. 특히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 이제 얼마 전에 타계하신 사카모토 류이치가 마지막 영화 음악 작업한 작품인데 아주 유명한 곡이 아쿠아라는 원래 있는 노래인데 이게 엔딩씬에 흐릅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 장르에 가깝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왜 굳이 보지 그냥 넷플릭스 나오면 봐야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영화관의 스크린으로 그 장면을 그 영화관의 음향으로 이 노래를 같이 들어야 극대화됩니다. 그 감동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혹시 편견 때문에 혹은 약간 어려운 영화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영화관 달려가셔라. 아, 홍보 나오셨군요. 네,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요. 저도 뭐 인생 영화까지는 아닌데 그 장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 아닐까 싶어서 영화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저희가 나눈 얘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